안녕하세요. 지스카입니다. 오늘은 블로그가 아닌 저의 커밍아웃 이야기를 쉐어하려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예, 좀 어색하네요. 저는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게 아직도 익숙하지가 않아서 제가 좀 말주변이 없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동안 영상을 한 20몇 개? 29개 정도 올렸나? 그런데 그동안 커밍아웃 비디오를 안 올렸어요. 왜냐하면 저는 솔직히 그렇게 커밍아웃을 했을 때 다 좋았던 기억만 있는 게 아니라서 제가 영상을 만들려면 전에 기억을 다시 또 떠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저는 싫어서 좀 슬픈 것도 있고 그래서 영상을 좀 안 올렸던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커밍아웃을 크게 두 번을 했는데 한 번은 이제 저희 한국 부모님한테 했고 한 번은 제 미국 부모님한테 했습니다. 저는 뭐 입양된 건 아니고요. 이제 미국에 2003년부터 2017년까지 살았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미국으로 유학 갔을 때 제 호스트 패밀리가 있었는데 그분들한테 커밍아웃을 했고 그 다음에 친구들한테 한 건 별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고요. 그 다음에 한국 어머니한테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먼저 얘기를 하자면 한국 어머니한테 먼저 커밍아웃을 한 거는 제가 대학생 때였어요. 2009년도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요. 그때 어머니한테 이제 커밍아웃을 했었을 때 어머니는 반응이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으셨어요. 제가 차근차근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고 통화를 했는데 이메일을 먼저 보냈어요. 그 다음에 어머니한테 답장이 오고 그 다음에 어머니랑 통화를 했는데 통화를 할 때마다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생겨서 또 저는 또 약간 엄마랑 통화를 하니까 감정이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때 그렇게 대화를 한번 크게 하고 또 대화를 안 한 것 같아요. 저도 마음이 다쳐서 엄마랑 다시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좀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그때 그렇게 되고 대화를 한동안 안 했어요. 다시 그것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 미국 그 가족은 저를 너무 이해해주고, 그래서 심지어 어느 정도 예상은 했는데, 저한테 먼저 야, 너 혹시 게이니? 뭐 이런 거 물어보지 않으시고, 그냥 기다려주셨어요. 그냥 고등학교 때부터 아셨대요. 대충, 이렇게 약간, 그런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별로 놀라지 않으셨고 제가 말했을 때 이미 언젠가는 말할 거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해줬을 때 이제 뭐 말해줘서 고맙다고 얘기하시고 너 만나는 사람 누군지 만나보고 싶다고 우리 집에 초대하고 너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우리한테는 가족이다. 우리한테도 가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다행인 게 한국 뭐 부모님한테 이해를 못 받았지만 미국 부모님께서 그때 엄청나게 힘들 수도 있는 그런 그런 상황에 이제 도움이 많이 됐고요. 그 다음에 친구들한테는 이미 대학교 때 한번 제가 누굴 되게 좋아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미 뭐 한번 친구들한테 내가 누굴 좋아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것도 뭐 커밍아웃이죠. 근데 그때 당시엔 저도 제가 제 스스로를 뭐 레즈비언이라고 하고 얘기를 하고 다니진 않았으니까 그냥
저는 그때 처음으로 누구를 좋아한다고 입 밖으로 얘기해보고 고백을 그 사람한테 한 게 그때 처음이었거든요. 저한텐 큰일이었죠. 왜냐면 뭐 초등학교 때나 어렸을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누구를 좋아했어도 그렇게 고백을 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2008년에 누구를 되게 좋아했을 때 그때 제 친구들이 있었는데 제가 정말 고마운 친구 몇 명은 지금 생각나는 게 아직도 친구지만 아직도 연락하고 그 친구들은 제 인생에 계속 있는 친구들이고요. 그 친구들은 저를 되게 이해해주고 이것에 대해서 막 이상하다고 나를 혐오하고 이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다행이었는데 좀 지금 얘기하던 거랑 조금 상관없는 쪽으로 좀 이렇게 벗어나가는 얘기지만 그때 당시에 좀 저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대학교 때. 근데 다행히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저를 지지해 준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잘 지나갔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깊숙하게 얘기 안 하는 이유는 제가 어제 사실 영상을 사실 찍었거든요. 어제 찍은 영상인데 그건 못 올릴 것 같아요. 왜냐면 어제 찍다가 너무 감정이 컨트롤이 저도 안 되더라고요. 옛날 생각을 다시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아직도 그게 힘드네요.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편집을 해서 올릴까 했는데 좀 너무 슬픈 건 싫더라고요. 너무 슬픈 건 싫어. 그래서 오늘 또 다시 마음을 추스린 다음에 이렇게 용기 내서 다시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국 부모님한테는 얘기를 하고 어머니한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미국 부모님한테 얘기하고 친구들한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직장 생활을 대학교 졸업하고 시작해서는 바로 제가 뭐 직장에서 커밍아웃을 하진 않았어요. 그것도 한 2년 정도 뒤에 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저는 그때 대학 졸업하자마자의 커리어니까 되게 그걸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미국에서 뭐 워크 비자도 받아야 됐고 그래서 저는 제 커리어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솔직히 그 회사 분들이 이해를 못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그래도 약간 좀 주저했던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했어요. 한 2년, 2, 3년 지나서. 근데 이미 그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뭐 그래 그럼 뭐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뭐 대충 짐작은 했는데 너가 얘기해주기 기다렸을 뿐이야 이렇게만 얘기해주고 우리가 너가 말을 안 하는데 우리가 너한테 막 말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런 것도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저는 고맙게 생각하고 전 주변에 참 좋은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제가 이 영상 찍을 때 내가 뭐라고 엄마한테 정확히 얘기를 했는지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분명히 이메일을 쓸 때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썼거든요. 어머니한테 커밍아웃을 했을 때 2009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잘 안 됐고 그 다음에 제가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또 얘기를 한 게 2015년? 2016년 초? 이때인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또 얘기했으면은 제 생각에는 얘가 한순간에 그런 거 아니라 그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한 7년이 지난 뒤에도 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그냥 막 얘가 너 그러다 말겠지 이렇게 하고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똑같은 반응을 보이시는 거예요. 2009년을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좀 당황했어요. 그래서 또 그때 이메일로 서로 이메일을 주고받고 그다음에 통화를 했는데 또 그때 또 대판 싸우고 통화하면서 울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하우스메이트가 있었는데 하우스메이트가 막 무슨 큰일 난 줄 알고 벽
사이로 막 내가 막 엄마랑 통화하는데 막 난리가 난 걸 듣고 놀라가지고 막 얘 괜찮은 거야? 이러고 막 그 난리를 쳤었는데 그때 제가 뭐라고 부모님 엄마한테 이메일을 보냈는지 제가 그거를 몇 개 간추려서 썸머리를 해서 들려드릴게요. 이게 솔직히 얘기해서 저한테 이게 되게 개인적인 거고 프라이빗한 그런 대화 내용이라 공유를 할까 말까 했는데 대충 제가 부모님께 뭐라고 했냐면 일단 시작은 항상 포지티브하게 사랑하는 엄마 정말 오랜만에 편지를 쓰네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뭐 평소에 대화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문자 맨날 하고 전화 통화하는데 굳이 얘기했어요. 뭐 열심히 살고 있고 뭐 회사에서 인정도 받고 있고 뭐 이제 비자도 나올 것 같고 영주권도 될 것 같고 이렇게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다가 엄마한테 또 이렇게 편지를 얘기를 하는 거는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언제가 좋을지 몰라서 또 기다리다가 이렇게 용기 내서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 엄마가 이미 이 정도까지 얘기하면 엄마가 이제 2009년이 떠올릴 거야. 얘가 또 무슨 얘기를 하려나 보다. 그랬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엄마가 이미 짐작하시고 계실 수도 있겠다 싶어요. 엄마가 나한테 종종 이렇게 제게 만나는 사람 없냐, 주변에 한국인 남자 있으면 만나라고 막 계속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막 그런 거 얘기하고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정말 짜증이 났어요. 아니 그런 얘기를 왜 계속해? 막 누구 만나라고. 근데 우리 한국 부모님들 다 그러시죠. 누구 만나라고. 나의 기쁨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누는 남들한테는 당연하고 사소한 일이 너무나 어렵게 느껴질 때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나는 잘못된 게 아니고 그냥 남들과 조금 다를 뿐인데 왜 그 다름이 내게 큰 짐으로 다가올까? 그러면서 낸시가 저희 호스트 어머니거든요. 그 미국 가족 어머니께 이야기를 꺼냈는데 캔자스 가족, 우리 미국 가족 모두 진심으로 저를 이해해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해 주었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한테 다시 한번 용기를 내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요. 뭐 엄마 심정이 어떨지 감히 상상 짐작도 할 수 없지만 이건 내 의지로 노력한다고 바꿔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저도 제 모습에 혼란스럽고 나를 내 자신으로 받아들이기까지 끊임없이 고민을 해왔다는 거, 그것만 알아주세요. 엄마에게도 시간이 필요하실 거라는 걸 저는 충분히 이해해요. 그리고 언제가 되었든 기다리고 있을 테니 준비가 되었을 때 제게 말해주세요. 엄마 딸이 누구를 좋아하던 저는 같은 사람이란 걸 기억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메일 보냈습니다. 이게 2016년 3월이네요. 그래서 엄마한테 이 답장이 왔는데 이거는 제가 또 읽으면 울지도 몰라. 그래서 전 이제 일단 저 지금도 약간 힘들어요. 이거 이메일 읽을 때. 근데 일단 어머니의 답장은 일단 어머니의 스타트는 사랑하는 지영아 이렇게 똑같이 사랑하는 딸한테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맙다. 네가 주변에 식구도 없고 외로운 데다가 엄마가 네 때 정도의 나이를 생각하면 성적으로 예민하고 열정이 있는 나이였어. 그런 예민한 시기에 너에게 한국도 아닌 미국에서 남자를 만날 기회도 없고 왜 기회가 없어? 엄청 많지. 경험도 없는 상황에서 너에게 잘해주고 마음의 위안을 주는 상대가 그런 사람이어서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야. 너는 대학 때 좋아했던 남자애도 있었어. 누굴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남자애들이랑 되게 많이 놀았거든요. 왜냐면 저는 공대생이었고 또 기계과였어요. 그래서 주변에 여자가 없었어. 맨날 남자애들이랑 놀고 다녔어요. 하여튼 남자랑만 있으면 한국 부모님들은 약간 그냥 어썸션을 하는 것 같아. 아, 쟤랑 뭐 있나 보다. 쟤랑 뭐 있나 보다. 맨날 그래. 그래서 저한테 옆에 아무도 없고 외롭고 힘들어서 그런 거라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시고 계시고요. 이 또한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게 잊혀져. 그리고 내가 이 시간을 길게 끌면 끌수록 앞날은 더욱 힘들어지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은 가지 않는 게 답이야.
내가 엄마한테 힘들게 얘기했다는 건 정답이 아닌 거야. 엄마의 진심 이해하고 냉정하게 이를 악물고 이겨내도록 해. 독신으로 사는 사람도 많으니까 씩씩하게 살자. 살다 보면 생각지 않게 좋은 일도 생기는 게 인생이야. 힘들면 환경을 바꿔보는 것도 해결법이다.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도 엄마는 대환영이야. 난 어려서부터 널 믿었어. 지금 이 순간도 널 믿는다. 한순간의 일이라고. 알고 있듯이 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 기억하며 달콤한 감정에 이끌리지 말길 바래. 어떤 상황에서 엄마는 너의 영원한 편이니까 불편하다고 피하지 말고 엄마랑 늘 솔직하게 대화를 풀어야 한다. 할 말이 너무 많으니까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2009년이랑 똑같은 반응으로 내가 미국으로 가야 되겠어. 너를 보러 가야 되겠어. 걱정되니까 가야 되겠어.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저희 어머니는 뭐 너를 내치겠어. 호적에서 파겠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이메일을 읽어보면은 그래서 어느 정도 감사한 부분도 있어요. 저희 어머니는 약간 솔직히 더 나쁘게 반응이 할 수도 있었는데 물론 제가 엄마가 말한 것 중에 다 제 마음에 들고 막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마음 신경 쓰이는 그런 문장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저희 어머니는 어느 정도 물론 어머님 막 엄청 힘드셨겠지만 혼자서 말은 안 하시겠지만 엄청 힘드시겠죠. 근데 이 정도로 반응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얘기를 못 하고 있어요. 또 곧 또 한 번 하고 싶긴 한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제 이기심이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제 마음 편안하자고 얘기하는 것 같고 약간 그런 것도 있고 저희 어머니도 약간 스타일이 모르면 모르는 것대로 마음 편안하게 사시는 스타일이라 차라리 몰랐으면은 저희 어머니가 편안하게 더 사실 것 같아서 좀 엄마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근데 거짓말 할 거면 정말 완벽하게 거짓말을 해야 되고 숨길 거면 계속 쭉 숨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아직도 이거에 대해 답이 없어요. 근데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봤는데 굳이 지금 준비도 안 되는데 답을 내려야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저도 좀 더 생각을 가져보고 시간을 가져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이런 거를 쉐어하고 싶었고요. 뭐 그냥 저는 이렇게 영상 찍으면서도 약간 누군가 대화를 하는 느낌이 드네요. 약간 뭔가 소통하는 거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여러분들의 경험은 어땠는지 뭐 그런 것도 들으면 위로도 받고 그러니까 하여튼 이렇게 말도 잘 못하는데 끝까지 만약에 이 영상을 쭉 다 봐주셨다면은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전 다음 영상에서는 좀 해피한 거 한번 또 올려주고 가끔 가다 또 옛날 얘기 뭐 연애 이야기는 좀 다음에 또 올릴 거고요. 뭐 첫사랑 얘기도 한번 해야 되겠죠? 그런 거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싶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바이.